자료형 문자열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파이썬에서 제공을 해주는 자료형, 이건 이미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자열, 다양하게 문자열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 리스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거는 자료형입니다. 자료형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요. 정수형, 실수형, 문자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는 10, 30, 20, 500 이런 것처럼 정수형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변수명은 1, 변수명은 10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에서 변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는데요. 변수는 데이터, 자료를 저장하는 임시 저장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넘버, 그레이드, 플로드, X 이것들이 다 변수가 됩니다. 실수 같은 경우는 소수점 3.1, 40.67 얘네가 실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해도 그레이드라고 하는 변수에 4.5라고 하는 실수를 저장한다, 대입한다, 배정한다, 할당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 AB, 파이썬. 파이썬에서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로 우리가 묶어서 표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플로드는 AB라고 하는 문자열을 플로드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변수는 값. 우리가 연산자에서도 살펴봤지만 지난 강의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연산자만 살펴봤습니다. 산술연산자, 관계연산자,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대입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보면 변수는 할 때 요 등호 하나가 얘가 대입연산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입연산자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지금 왼쪽 변수에 대입한다 라고 보면 되고요. 대입한다 라고 하는 용어가 어려우면 저장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넘버라고 하는 저장 공간에 1이라고 하는 정수를 대입한다. 얘는 그레이드라고 하는 저장 공간에 4.5라고 하는 실수를 대입한다. 얘는 어떻게 돼요? 블로드라고 하는 저장 공간, 변수에 A, B라고 하는 문자열을 대입한다. 예제를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정수, 실수, 문자열을 제가 동일한 X라고 하는 저장 공간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 X는 20하면 20이라고 하는 정수를 X라고 하는 변수, 즉 저장 공간에 대입한다. 이렇게 되겠죠. 출력을 해요. X라고 하는 거, 변수를 출력을 하면 X에 저장되어 있는 값 20이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에다가는 10.3을 대입을 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 없어지고 X라고 하는 변수에는 10.3이라고 하는 실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X를 출력하면 10.3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파이썬이에요. 그러면 X라고 하는 변수에 10.3이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X를 출력을 하면 파이썬 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예제를 보면
우리 프린트 함수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형식으로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문자열 출력할 때는 프린트 함수 가로 안에 따옴표 안에 어떤 문자열을 입력을 하면 그 문자열을 출력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는 변수를 출력을 하겠다.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프린트 가로 안에 변수 이름만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건 혼합 형태죠. 변수와 문자열이 혼합이 돼서 출력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겁니다. 지금 여기 잠깐 볼까요? 얘는 어때요? X는 X예요. 지금 세 개의 프린트문은 다 세 번째 혼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자열과 문자열과 변수 얘네를 각각 쉼표로 구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옴표 안에 있는 x는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 변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출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 문자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도 이미 우리가 다루었긴 했지만 다양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문자열은 따옴표로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는 지금 셀 모드, 대화형 모드, 오른쪽에는 스크립트 모드 두 가지 경우를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셀 모드부터 잠깐 볼 거고요. 파이썬 네임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파이썬에서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만 입력을 했더니 에러가 발생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파이썬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고 엔터를 입력을 하면 앞에 보이는 것처럼 작은 따옴표로 묶여져 있는 파이썬 출력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두 가지 다 동일한 출력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배웠던 변수를 이용을 하는 거죠.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파이썬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대입을 시켜요. name이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했더니 위에랑 동일하게 파이썬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둘 다 동일한 결과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스크립트 모드에서 볼 텐데 잠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셀 모드에서는 내가 name이라고 하는 저장 공간에 있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려고 해요. 스크립트 모드에서는 변수 이름만 치고 엔터를 쳐도 결과값 저장되어 있는 파이썬이 출력이 됩니다. 얘는 셀 모드에서만 이렇게 될 거고요. 스크립트 모드에서는 어떻게 돼요? 스크립트 모드에서는 print라고 하는 함수를 써줘야지만 변수 안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그럼 오른쪽 거 한번 볼까요? name의 파이썬, name의 파이썬. 이름이 동일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자, name의 첫 번째 문자를 보세요. 파이썬에서 우리 변수명, 식별자를 만드는 규칙, 몇 가지 규칙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파이썬은 대소문자를 구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name 저장 공간 생성이 될 거고요. 첫 번째 n 대문자인 name인 다른 저장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문자 name의 파이썬, 대문자 n으로 시작하는 name에도 파이썬 서로 다른 저장 공간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고요.
프린트 함수에서 지금 변수 자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변수만 출력할 때는 프린트 가로 안에 name, 그리고 가로 닫으면 끝이에요. 앞에 있는 거는 지금 두 개의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지금 한꺼번에 출력을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print name, 파이썬, 심표로 구별을 해서 name, 파이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rint 가로 안에 name, 또 print 가로 안에 name 그래서 두 개를 따로따로 출력을 하면 결과값은 어떻게 돼요? 파이썬, 다음 줄에 파이썬 이렇게 나오는 거고, 나는 한 줄에 한꺼번에 출력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프린트 함수 안에 출력하고자 하는 변수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심표로 구별을 하면 됩니다. 그 아래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지금 오류가 발생이 됐어요. 왜 오류가 발생이 됐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 부분입니다. 파이썬에서 문자열을 나타낼 때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둘 다 사용을 할 수 있지만 큰 따옴표로 묶기 시작했으면 큰 따옴표로 끝나야 되는 거고요. 작은 따옴표로 묶었으면 작은 따옴표로 끝나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큰 따옴표로 시작했는데 작은 따옴표로, 작은 따옴표로 시작했는데 큰 따옴표로. 그래서 오류가, 문법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예제를 한번 보시면 문자열 대 숫자. 우리가 따옴표로 묶어주면 걔는 문자열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 예제를 잠깐 보시면 하나, 둘, 세 개. 각각 출력 결과가 첫 번째 프린트문, 두 번째, 세 번째 프린트문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거부터 보면 넘버 1이라고 하는 변수에 2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넘버 2에 3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저장이 됩니다. 프린트를 해요. 넘버 1, 넘버 2를 더해요. 그러면 20 더하기 30이니까 50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넘버 1은 20인데 뭐가 붙어 있어요?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따옴표가 붙어 있으면 넘버 1에 20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따옴표가 붙어 있으면 넘버 2에 30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넘버 1 플러스 넘버 2면 얘는 문자열이에요. 따옴표로 묶여 있으니까. 그러면 따옴표로 묶어 있는 애들은 플러스 기호를 하면 그냥 연결만 되는 거예요. 20, 30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출력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50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거랑 한번 잠깐 봅시다. 첫 번째 거는 프린트 함수 안에서 넘버 1, 넘버 2를 그냥 바로 덧셈을 해서 출력을 한 거고요. 세 번째는 sum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서 첫 번째 20이라고 하는 숫자와 두 번째 30이라고 하는 숫자를 sum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한 거죠. 첫 번째 거는 넘버 1, 넘버 2. 변수가 두 개라면 세 번째 예제는 넘버 1, 넘버 2, sum. 여기 20, 30, 50. 그래서 이 sum에 들어가 있는 값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지금 문자열로 처리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숫자로 처리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예제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두 수의 합입니다. 파이썬에서 주석, 샵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선 샵은 한 줄 주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지금 처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샵이라고 하는 건 주석. 주석은 프로그램을 가독성, 프로그램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코딩한 거는 여러분들이 뭐 변수명을 x, y, 뭐 a, b 이렇게 준다라고 해도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코드를 짠 거 또는 내가 지금 작성을 해놨지만 나중에 그 코드를 볼 때 지금은 여러분들은 짧은 뭐 소스 코드 지금 몇 줄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 소스 코드가 길어진다 라고 할 때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주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석은 프로그램 실행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F5번을 눌렀을 때 여기 잠깐 결과값 보세요. 주석으로 표시된 부분은 출력이 되지 않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수의 합하면 얘는 두 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이구나. 그리고 여기 샵 input 함수는 키보드로부터 값을 입력을 받아 문자열로 처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석을 달아 놓으면 나중에 공부할 때 조금 더 처음 할 때는 input이라고 하는 함수가 뭔지 잘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 놓으면 나중에 공부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넘버 원이라고 하는 함수. 함수가 아니라 변수죠. 자, 변수에 뭐를 저장을 해요? input 함수가 잠깐 나옵니다. input이라고 하는 함수 잠깐 다시 보면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는 키보드로부터 값을 입력을 받아요. 사용자가 즉 여러분들이 직접 값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 얘는 입력받은 값을 문자열로 처리를 해요. 문자열로 반환을 한다라는 거. 그 예제입니다.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숫자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100이라고 지금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인풋 함수가 한 번이 더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숫자는 또 여러분들이 입력을 합니다. 전 지금 80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sum은 넘버 1과 넘버 2에 저장된 숫자를 더해서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넣었고요. 자, sum을 출력을 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값이 어떻게 돼요? 10080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앞 슬라이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문자열로 처리가 되면 문자열은 그대로 그냥 연결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플러스 기호를 했을 때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얘는 왜 내가 원하는 180이 안 나오고 10080이 나올까요? input 함수. input 함수는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을 받아서 문자열로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입력을 해도 넘버 1이라고 하는 거에는 문자열 100, 넘버 2에는 문자열 80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수, 숫자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고 싶으면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을 해주는 함수, int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input 함수를 int 함수로 묶어주면 첫 번째 숫자는 해서 100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럼 얘는 input 함수만 있을 때는 100이라고 하는 문자열이지만 앞에 int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자료형이 정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넘버 1에 100이라고 하는 정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input 두 번째 숫자는 하면 어떻게 돼요? 80이라고 하는 게 input만 있으면 80이라는 문자열이지만 int라고 하는 함수로 형 변환, 자료형을 변환을 해주면 정수 형태가 돼서 넘버 2에도 8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수 더하기 정수니까 정수 형태의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이라서 문자열이 연결이 되는 거고요. 얘는 정수 더하기 정수. 그래서 180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을 해주고 싶을 땐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변환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문자열이었지만 정수로 변환이 돼요. 앞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이번에는 문자열을 실수로 변환을 하는 걸 한번 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문자열, input 함수에 의해서 입력받은 문자열을
나는 실수로 변환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앞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주석 처리를 해놨어요. 두 실수의 합이다. 넘버 1, 넘버 2. 인트예요. 아까 인트형으로 되어 있으면 첫 번째 숫자 입력을 봤을 때는 정수 형태로 저장이 넘버 1에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F5번을 눌러서 실행을 합니다. 첫 번째 숫자는 한데 제가 지금 30.5라고 하는 실수를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류가 발생이 되죠. 30.5는 정수형이 아니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요거 이용을 하면 되죠.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할 때는 int, 실수로 변환할 때는 플롯입니다.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형변환을 시키면 첫 번째 숫자는 3.25, 두 번째 숫자는 1.35, 넘버 1 실수형, 넘버 2 실수형이 들어가 있죠. 3.25 더하기 1.35는 4.6이라고 하는 실수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int로 문자열을 정수형으로 변환을 해줄 수 있고 플롯으로 문자열을 실수로 변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는 반대인 경우를 볼 거예요. 정수와 실수인 경우에 문자열로 변환을 할 때 사용하는 함수는 str 함수입니다. 스트링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str 함수는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을 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수를 문자열로, 실수를 문자열로. 앞에 지금 예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소스코드 한 번씩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프린트 올해는 2019년입니다. 문자열, 문자열, 숫자. 플러스 기호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문자열과 지금 숫자를 플러스 기호로 연결을 지금 시켜놨는데 우리 문자열과 문자열과 그 다음에 변수, 쉼표로 구별을 하는 거는 이미 배웠고요. 이제 플러스 기호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뭐 %F, %S, %D 이런 것처럼 형식 지정자를 이용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프린트문 사용할 때 걔는 나중에 다시 배울 거고요. 지금 앞에서는 타입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기호로 연결할 때 문자열, 문자열 그러면 문자열하고만 연결이 돼요. 얘가 지금 숫자 형태이기 때문에 문자열 형태로 바뀌어야지만 올해는 년입니다. 와 연결이 됩니다. 얘 숫자니까 문자열로 변환하려면 뭐 쓰면 돼요? str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2019로 바뀌는 거예요. 2019였으면 str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2019라고 하는 문자열로 바뀝니다. 그래서 문자열, 문자열, 문자열이기 때문에 플러스 기호로 연결이 돼서 올해는 2019년입니다. 이렇게 돼요. 아래도 한번 볼까요? 자, 아래는 제가 지금 주석 처리를 하나를 해놨는데 얘는 뭐예요? 현재 온도는 22.8도입니다. 플러스 기호 연결을 해서 위에 있는 얘랑 똑같은 거지. 얘는 정수, 얘는 실수. 둘 다 문자열, 문자열과 연결이 될 때 오류가 발생이 돼요. 타입 에러가 발생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주면 돼요? str이라고 하는 함수로 묶어주면 문자열, 문자열, 문자열. 현재 온도는 22.8도입니다. 현재 온도는 22.8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문자열 반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파이썬에서 우리 별표 연산자, 우리가 산술 연산자에서는 이 별표 연산자 별표 연산자 에스터리스크가 우리 곱셈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이 곱셈을 나타냈던 이 별표 연산자가 문자열에서는 문자열 반복을 해주는 연산자예요. 한번 보시면 네임은 문자열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문자열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출력을 합니다. name이라고 하는 변수 에스터리스크 별표 5 하면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5번 반복 출력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문자 추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리스트에서 다시 나오게 될 거고요. 리스트에서 다시 나올 텐데 그때 다시 보겠지만 여기서 잠깐 보시면 name에다가 진해진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지금 대입을 해놨어요.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진해진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갈 거고요. 프린트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변수 뒤에 대괄호가 붙습니다. 진해진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name에 들어가면 잠깐 보시면 name에는 잠깐 얘 만들게요. J, I, N, 공백, H, Y, E, 진,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 지금 보면 J, I, N, H, Y, E, J, I, N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얘 하나하나를 인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 리스트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변수를 따로따로 각각 사용을 해도 되지만 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면 하나의 이름을 공유를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걔는 뒤에서 다시 볼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문자열로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프린트에서 내가 이 문자열 중에서 어떤 문자만 출력을 하고 싶다, 추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인덱스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하면 되고요. 파이썬에서 인덱스, 리스트, 문자열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붙어요. J에는 인덱스 0, I에는 인덱스 1, N에는 인덱스 2, 공백에는 인덱스 3, H에는 인덱스 4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덱스가 붙으면 인덱스는 무조건 괄호 안에 대괄호 안에 표기가 됩니다. 인덱스는 해당 문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name 대괄호 안에 0 인덱스 그러면 name이라고 하는 변수의 0번째 인덱스에 해당이 되는 문자열이에요. 문자가 되겠죠. 그럼 뭐예요? 0번째에 해당이 되는 거 J. 네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건 뭐예요? 0, 1, 2, 3, 4 H예요. 아홉 번째 해당이 되는 건 0부터 시작해요. 0, 1, 2, 3, 4, 5, 6, 7, 8, 9 N이에요. 끝에 N이에요. 요건 뭐냐면 지금 기본적으로 왼쪽에서부터 인덱스 0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인덱스를 사용을 하면 오른쪽, 맨 오른쪽부터 문자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이 인덱스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돼요. name이라고 하는 지금 문자열의 인덱스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j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왼쪽은 하나하나의 문자만 추출을 한 거고요. 오른쪽은 여러 개의 문자열 형태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슬라이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괄호 안에 콜론으로 구별을 해서 시작 인덱스와 시작 인덱스, 콜론, 끝 인덱스 플러스 1 써주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스타트, 여기는 엔드 플러스 1까지예요. 자, 설명을 할 거예요. 4면 인덱스가 4, 0, 1, 2, 3, 4 H예요. H부터 엔드 플러스 1이면 뭐예요? 이게 10이면 얘 마이너스 1까지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9까지죠. 5, 6, 7, 8, 9. 그래서 name이라고 하는 문자열에서 인덱스 4부터 9까지 혜진이라고 하는 문자열만 추출을 하게 됩니다. 얘도 리스트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수문자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슬래시 n, 역슬래시 t, 역슬래시 다음표를 볼 거예요. 지금 예제를 한번 보시면 역슬래시 n은 U 라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줄에 출력하고 싶으면 그 다음 줄에 출력하고 싶은 부분에 역슬래시 n을 입력을 하면 다음 줄, 다음 라인의 첫 번째 줄에 커서가 위치를 한다라고 보면 돼요. 두 번째 역슬래시 t는 탭의 약자입니다. 얘는 탭만큼 우리가 키보드에서 탭을 클릭했을 때 그 탭만큼 띄어쓰기가 돼서 출력이 되는 거고요. 요 아래 세 개 잠깐 보세요. 역슬래시 문자 자체, 특수문자 자체를 출력하고 싶거나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요 문자 자체를 출력하고 싶으면 앞에 역슬래시를 붙여야 됩니다.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시지 파이썬 온라인 강좌라고 하는 지금 문자를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프린트 메시지 하면 파이썬 온라인 강좌가 출력이 됩니다. 두 번째, 역슬래시 n을 볼 거예요. 파이썬 역슬래시 n 온라인 강좌예요. 그러면 파이썬 다음에 역슬래시 n을 만나면 커서가 그 다음 줄 첫 번째 위치를 하게 돼요. 그럼 온라인 강좌가 다음 줄 첫 번째 나오겠죠. 그래서 파이썬 역슬래시 n에 의해서 커서가 다음 줄로 가는 거고요. 온라인 강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저는 파이썬 다음 줄, 온라인 다음 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온라인 다음에 또 역슬래시 n을 입력을 하면 온라인 다음에 그 다음 줄의 강좌가 출력이 됩니다. 역슬래시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처음 보는 친구들은. 이 역슬래시는 여러분들 키보드에는 역슬래시가 만약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제가 사용하는 키보드에는 역슬래시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키보드에 역슬래시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키보드라면 우리 원 표시 있죠. 엔터키, 그 다음 백스페이스 아래, 엔터키 위에, 뭐 백스페이스 아래 원 표시, 시프트 원 표시 얘를 누르면 역슬래시입니다. 그래서 역슬래시는 요 모양 또는 원 표시 둘 중에 하나로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역슬래시 t는 탭 누른 만큼 띄어쓰기가 된다라고 했어요. 파이썬 역슬래시 t 온라인 강좌하면 여러분들이 탭을 누른 만큼 띄어쓰기가 된 다음에 온라인 강좌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됩니다. 요 두 개는 한번 잘 보세요. 요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거, 우선 요거. 얘가 요거예요. 자, 보시면 역슬래시 큰 따옴표, 역슬래시 큰 따옴표. 큰 따옴표 자체를 출력하고 싶으면 앞에 역슬래시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큰 따옴표 자체가 이렇게 출력이 돼요. 나는 작은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어요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출력하고 싶으면 여기를 역슬래시 작은 따옴표, 역슬래시 작은 따옴표로 변경을 하면 돼요. 마지막 거는 잠깐 보세요. 얘는 뭐냐면 나는 작은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여기 보세요. 작은 따옴표가 출력이 됐어요. 반대로 하시면 돼요.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로 우리는 파이썬에서 문자열을 묶을 수 있잖아요. 그때 작은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으면 여기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으면 큰 따옴표로 묶어주면 됩니다. 큰 따옴표로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고 큰 따옴표로 파이썬 온라인 강좌 이렇게 해주면 이게 큰 따옴표가 붙을 거예요.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작은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으면 얘처럼 큰 따옴표로 문자를 묶어주고 큰 따옴표로 나는 출력하고 싶다 라고 하면 작은 따옴표로 전체적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우리
중간고사 이후가 되겠죠. 이후에 리스트가 하나가 잡혀 있어요. 그때 리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리스트는 파이썬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이 되는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조건문, 반복문하고도 같이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리스트는 앞에서 문자열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저장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씩 변수로 사용을 한다고 치면 지금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 1, 2, 3, 4예요. 각각 4개의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만약에 내가 처리해야 될 변수, 저장해야 될 저장 공간이 학생이 100명이다 라고 하면 변수를 각각 학생마다 만든다라고 치면 100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얘를 리스트,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이썬이 아닌 C 언어나 C++ 다른 언어를 배웠으면 배열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트를 이용을 하면 보세요. 하나의 이름을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스코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를 사용을 해서 4개를 처리를 할 때 인덱스 개념을 사용을 해서 스코어 0, 스코어 인덱스 1, 스코어 인덱스 2, 스코어 인덱스 3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리스트는 여러 개의 자료들을 모아서 하나의 묶음으로 저장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스트를 생성하는 방법은 대괄호 안에 항목들을 쉼표로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예제를 보시면 전공을 리스트로 생성을 해 놓은 거예요. 자, 메이저는 대괄호 안에 소프트웨어, 경영, 금융회계, 건축 각각 항목을 쉼표로 구별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문자열이기 때문에 따옴표로 붙인 거예요. 문자열이 아니고 숫자면 쉼표로만 구별하면 됩니다. 앞에 예제를 다시 보면 메이저는 대괄호가 붙어 있어요. 대괄호 안에 각각의 항목들이 쉼표로 구별이 되어 있으면 얘는 리스트입니다. 메이저라고 하는 리스트예요. 학과를 나타내는 리스트고요. 얘를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대괄호 안에 우리가 생성을 했기 때문에 출력이 될 때도 대괄호 안에 각각의 항목들이 출력이 됩니다. 문자열 같은 경우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작은 따옴표로 출력이 될 거고요. 정수는 대괄호 안에 정수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블로드라고 하는 리스트에는 제가 지금 혈액형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프린트 블로드 하면 리스트 이름을 출력을 하면 리스트 모든 리스트가 다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블로드 하면 A, B, O, A, B 리스트 형태로 출력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넘버는 10, 20, 30, 40 지금 제가 숫자 형태의 정수 형태로 넣어 놨어요. 프린트 넘버 하면 리스트 그대로 10, 20, 30, 40이 출력이 됩니다. 앞에 있는 리스트 예제에서는 각각 동일한 자료만 넣어놨었죠. 문자열, 숫자. 리스트는 정수, 문자열, 실수 등 서로 다른 자료형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로 다른 자료형을 하나로 묶은 거예요. 리스트에는 문자열, 정수형, 실수형을 지금 다 한꺼번에 넣어놨어요. 제가 아까 C 언어나 C++ 배운 사람들 배열 생각해 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차이점이 있죠. C 같은 경우 배열 어때요? 동일한 자료형만 묶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자료형을 하나의 리스트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콩이라고 하는 문자열, 10이라고 하는 정수, 3.1이라고 하는 실수형을 하나의 리스트로 묶어 놓은 거고요. 프린트 리스트 하면 그대로 대괄호 안에 리스트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위에 예제는 지금 보시면 리스트는 대괄호 열고 닫고만 있어요. 얘는 공백 리스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아마 뒷슬라이드에서 나올 텐데 대괄호 열고 닫고만 해놓으면 빈 리스트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리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프린트 리스트 하면 자, 비어있는 리스트 대괄호 열고 닫고 비어있는 리스트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스코어는 90, 89, 60, 70 스코어라고 하는 리스트를 생성을 했어요. 출력하면 그대로. 세 번째 메이저 출력하면 그대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백 리스트를 생성을 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여러분들이 항목을 하나하나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백 리스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스트 이름은 대괄호 열고 닫고 거기에 각각 항목들을 추가를 하고 싶으면 appen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리스트에 값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ame은 자, 대괄호 열고 닫고 하면 name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는 건데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append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리스트에 항목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name은 빈 리스트 프린트 해봤더니 비어있는 리스트고요. 추가를 할 때 appen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리스트에서 우리가 함수를 사용을 할 때는 리스트 이름 점 함수예요. 리스트 이름 점 함수. 리스트 이름이 뭐예요? name이죠. 여기서는 name 점 append 가로 안에 함수니까 가로가 붙을 거고요. 추가하려고 하는 항목을 써주면 돼요. 추가하려고 하는 게 문자열이면 따옴표를 붙여주시면 되고 추가하려고 하는 게 숫자면 숫자만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name.append 하면 진해진이라고 하는 걸 추가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 상태에서 print name 하면 진해진만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하나 더 추가를 했죠. name.append 진선미. 그 다음에 출력을 했으니까 진해진, 진선미까지 추가가 된 상태로 리스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진해진, 진선미 이 상태가 되는 거죠. 또 append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 추가를 하면 진해진, 진선미에 또 뭐 예를 들어 name.append 진콩이, name.append 뭐 김혜숙, name.append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는 리스트라고 지금 이름을 줘놓았고요. 공백이죠. 지금 대괄호 열고 닫고니까 처음에는 리스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append 함수에 의해서 7 추가, 17 추가, 27 추가, 37 추가 7, 17, 27, 37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됩니다. 이번에는 리스트 항목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앞에 문자열에서 해당 문자 추출할 때 이미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지금 보시면 리스트, 스코어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놨고요. 정수, 숫자 4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코어라고 하는 리스트에 90, 89, 60, 70 이렇게 들어가요. 인덱스, 스코어 인덱스 0, 인덱스 1, 인덱스 2, 인덱스 3 이렇게 들어가요. 프린트에서 내가 각각 인덱스에 해당이 되는 항목을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리스트 이름, 그 다음에 인덱스 사용할 때는 반드시 대괄호가 붙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까 문자열에서 name 대괄호 안에 인덱스 집어넣은 것처럼 똑같이 리스트 이름 대괄호 안에 인덱스가 들어갑니다. 인덱스는 항목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위치인데 0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코어 인덱스 0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90, 1에는 89, 2에는 60, 3에는 70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서 문자열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른쪽부터 맨 오른쪽에 있는 항목부터 추출할 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도 추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볼 텐데요. 리스트에서 한 번에 한 개씩의 항목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문자열에서도 여러 개 문자열을 출력을 했었어요. 리스트에서 한 번에 여러 개의 항목을 추출할 수 있는 기법이 슬라이싱입니다. 콜론을 사용을 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코어는 90, 89, 60, 70 4개의 지금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프린트 스코어 대괄호 안에 0 하면 90만 출력이 됐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대괄호 안에 아까도 설명을 했을 텐데 시작 인덱스 콜론 마지막 인덱스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시작 인덱스가 0이에요. 0부터 1까지예요. 이게 2가 마지막 인덱스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마지막 인덱스 플러스 1이니까 여기 써 있는 거 마이너스 1까지 추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0부터 1까지 0, 1, 90, 89죠. 두 번째는 2부터 인덱스 3까지 0, 1, 2, 3, 60, 70입니다. 이번에는 콜론의 앞 또는 뒤의 숫자를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볼 텐데 요거 보세요. 스코어 지금 보시면 대괄호 안에 2 콜론 뒤에가 생략됐어요. 뒤에가 생략이 되면 인덱스 2부터 리스트의 마지막 항목까지 추출이 됩니다. 그러면 0, 1, 2, 60부터 마지막 항목까지 추출. 60, 70. 콜론 앞에 게 생략이 되면 인덱스 0부터 처음부터 추출이 돼요. 어디까지? 얘 마이너스 1까지. 그러면 0부터 3까지. 0, 1, 2, 3. 90, 89, 60, 70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리스트끼리 덧셈과 곱셈 연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지금 A와 B 리스트를 지금 만들어 놨고요. 프린트에서 A와 B 리스트를 더해주면 A 리스트에 B 리스트 항목이 그대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1, 2, 3, 4, 5, 6. 만약에 프린트 B 더하기 A 하면 어떻게 돼요? 4, 5, 6, 1, 2, 3 이렇게 됩니다. 프린트 A 에스터리스크 4요. 별표 4면 뭐예요? 아까 변수, 별표, 그 다음에 숫자 입력하면 그만큼 반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 리스트를 4번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1, 2, 3, 1, 2, 3, 1, 2, 3, 1, 2, 3. 저는 B 리스트를 3번 반복하고 싶어요. 여기를 어떻게 하면 돼요? B, 별표, 3 하면 4, 5, 6, 4, 5, 6, 4, 5, 6 이렇게 될 거예요. 아래 부분 보시면 name이라고 하는 리스트와 city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지금 플러스 기호를 이용해서 덧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임, 진혜진, 진선미, 진콩이 3,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네임 에스터리스크 2예요. 자, 이렇게 되면 반복의 개념이 있다라고 했어요. 네임이 2번 반복이 될 겁니다. 여기서 덧셈은 첫 번째 리스트에서 두 번째 리스트가 그대로 연결되는 거. 여기서 곱셈이라고 하는 건 요 곱셈을 나타내는 요 별표 연산을 사용해서 반복의 의미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값을 변경하는 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돼요. 리스트 A의 두 번째 인덱스를 30이라고 하는 값으로 바꿔라. 대입연산자. A 리스트의 인덱스 2를 30으로 저장을 해라. 0, 1, 2예요. 얘를 30이라고 저장을 하래요. 30으로 저장을 하래요. 그럼 여기에 30이 들어가죠. 프린트 리스트 A를 출력하면 1, 2, 30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name이라고 하는 리스트의 인덱스 1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진달래라고 하는 문자를 대입해라. name이 얘죠. 0, 1 여기에 진달래를 대입을 하래요. 그러면
진해진, 진달래, 진콩이.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 지금 보시면 두 번째 값인 20을 100과 200이라고 하는 값 두 개로 변경하는 걸 한번 잠깐 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프린트 A 하면 A 리스트에 있는 10, 20, 30이 그대로 출력이 돼요. 두 번째인 값, 얘는 지금 슬라이싱을 해놨어요. A에, 리스트 A에 인덱스 1부터 2-1이니까 뭐요? 인덱스 1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리스트 형태로 자 100, 200을 집어넣어라. 프린트를 해보면 10 인덱스 1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100과 200이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쓸 필요 없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부터 2-1까지니까 1까지예요. 그러면 그냥 A 대괄호 1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해서 인덱스 1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100, 200을 집어넣어라. A를 출력하면 100이랑 200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A 대괄호 안에 지금 슬라이싱 형태로 시작 인덱스 콜론 마지막 인덱스 플러스 1 대괄호 닫고 이렇게 했을 때와 A가 리스트 이름 대괄호 안에 인덱스 하나만 썼을 때 결과값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리스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방법은 두 번째 여기서 지금 A 인덱스 1 인덱스가 0부터 시작을 하니까 두 번째가 되죠. A 인덱스 1에 항목을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del, del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del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럼 볼까요? A라고 하는 리스트에 10, 20, 30, 40, 50이 들어가 있어요. 인덱스 0에는 10, 인덱스 1에는 20이 들어가 있습니다. 20을 삭제를 할 거예요. del A의 인덱스 1에 해당이 되는 거 없어졌죠.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하면 이렇게 되죠. 20이 삭제가 됐어요. 리스트 A에 1부터 인덱스 1부터 3까지를 이게 뭐예요? 대괄호 열고 닫고는 공백입니다. 이렇게 해도 삭제가 되는 거예요. 1부터 3까지 0, 1, 2, 3 얘를 삭제를 하래요. 그럼 프린트 A 하면 남는 건 10만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자료형 지난 강의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문자열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리스트의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